용자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자TV의 용자입니다.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고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날씨가 추운데요, 저번 주에 제가 올려드렸던 차박 텐트 영상도 정말 추운 날에 촬영을 진행했는데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영하의 기온에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눈과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제품을 오늘 들고 나왔어요. 이 사실 겨울 캠핑, 이 동계 캠핑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열망하는 거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빠른 피칭이 가능한 텐트가 필요하다, 이런 건데, 자,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에어 텐트입니다. 에어 텐트,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하지만 해외 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에어 텐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AS가 불가하다는 건데요, 오늘 제가 소개할 제품은 전국에 있는 캠핑 트렁크에서 만날 수 있는 AS가 가능한 그런 에어 텐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의 제품, 스위스 알파인 클럽에서 출시한 아틀라스 하우스 에어 텐트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전국에 있는 캠핑 트렁크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아틀라스 하우스 에어 텐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묵직한 사이즈를 갖고 있고 무게 또한 상당히 무겁습니다. 하지만 에어 텐트라는 간편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동계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희소식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도 굉장히 큰 희소식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늦은 장박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장박지에다도 이 아이를 좀 세팅을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어 텐트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질문들은 차후에 저희 캠핑 브이로그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스위스 알파인 클럽에서 출시한 아틀라스 하우스 에어 텐트를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게와 사이즈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사이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패킹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또한 면 제품이라는 거,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포켓 사이즈는 대략 한 65cm, 65cm의 가로폭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돌돌돌 말려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한번 원형의 그 지름을 한번 재볼게요. 한 43cm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아마 높이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높이도 보시면 43cm 정도의 높이를 갖고 있습니다. 정말 큰 사이즈인데 우리한테 얼마나 기쁨을 주게 될지 그거는 잠시 후에 좀 살펴보시고요. 일단 무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게는 요 옆으로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무게는 24kg 정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무게인데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리빙 텐트 정도의 무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피도 상당히 크고 무게도 무거운데 여러분들 차량에 실릴 수가 있을까, 그런 염려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SUV 차량이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걱정 염려는 따로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구성품은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일단은 포켓 주머니가요 굉장히 특이한 게 위쪽에 이제 버클을 이용해서 열고 닫아줄 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이쪽에 이제 클러 주시면은 넓게 공간을 펼쳐서 꺼내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간편하게 넣어줄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철수를 하실 때도 상당히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설명서라는 게 따로 필요가 없어요. 바닥에 내려놓고 펌핑을 해라, 그게 답니다. 굉장히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뒤쪽을 딱 보시면 여기 이제 긴급 수리 키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나 에어가 샌다거나 하시면은 이 긴급 키트를 사용해 가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급하게 텐트를 마무리 짓고 오는 일은 없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럼 제품을 한번 꺼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은 이 전용 가방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제품 본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을 해 볼게요. 저희가 사실은 이 제품 자체에 펌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펌프를 새롭게 구매를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제품에 펌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웅녀가 상당히 째려보고 있는데 펌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팩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팩 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팩은 조금 아쉬움이 들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캠핑 텐트를 구입하시면 들어있는 그런 팩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튼튼하게 강성은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망치질을 한다거나 하셔도 휘어지거나 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네요. 자, 이렇게 전용 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궁금한데 펌프가 들어있잖아요. 에어펌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용 에어펌프가 들어가 있고요. 전용 에어펌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에어펌프를 구매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전동으로 할 수 있는 시거잭이나 220V를 사용한 전동식 에어펌프도 있는데, 그 에어펌프 같은 경우에는 텐트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도 펌프를 사용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텐트 피칭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바닥에 좀 완벽하게 펼쳐놓은 상태에서 피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어펌프를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에어펌프의 본체이고요. 위쪽에 보면은 에어가 들어갈 때 공기압을 체크할 수 있는 수치가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이즈별로 이 텐트뿐만이 아니라 각각 사이즈에 맞는 젠더가 한 4개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사이즈에 맞게끔 결속을 하고 에어를 넣어 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에어를 낄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에어 부분을 한번 돌려서 채워볼게요. 네,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맞는 거를 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맞으니까 이게 껴서 돌려주면 되네요. 돌려주면은 딱 걸리거든요. 이따가 꽂아서 에어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를 어느 정도 넣어 주신 다음에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 더 이상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반대쪽으로 이동, 마개를 막아 주시고요. 반대쪽으로 가서 연결을 해 주시고, 됐고, 이 부분에 껴서, 이게 접혀 있으면은 바람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피칭을 완료를 했습니다. 정말 좀 빠르게 피칭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에어만 빨리 채울 수 있다면 좀 더 빨리 피칭이 될 텐데, 저희가 처음 피칭을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피칭을 하는 바람에 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피칭을 하실 때 한쪽 부분에 펌핑을 하시게 되면 한쪽 기둥이 서고요, 또 한쪽에 펌핑을 하시게 되면 또 양쪽 기둥이 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팔자로 서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피칭을 하실 때 에어폴대가 잘 차고 있는지 꺾여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해가면서 피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당히 빠르게 편리하게 피칭이 낼 수 있다는 걸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일단 제품의 외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 여태까지 이 텐트 리뷰를 건 1년 넘게 해왔지만 이 완벽하게 세팅을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완벽한 피칭 자체도 어렵지 않다, 쉽게 피칭이 가능하다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이 벤틸레이션 공간까지 전부 다 펴주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 곳 한 곳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쪽이 이제 창문 쪽인 것 같거든요. 이쪽에 창문 쪽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딱 보기에도 크기는 상당히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에어 텐트를 가지고도 장박을 실제로도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이 아이를 가지고 한번 장박을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오늘 장박이 가능한지 여부를 실제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 부분에는 문 열고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고요. 좌우측으로 이제 창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한번 열어볼게요. 이쪽 한번, 춥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장갑을 벗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이다. 네, 이렇게 창문을 열어줄 수 있고요. 창문을 열어주신 다음에 위쪽으로 해서 감아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메쉬로 되어 있고요. 메쉬도 느낌 자체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메쉬의 그 검정 색상이 아니라 이렇게 면 색상하고 동일하게 깔맞춤이죠, 일명. 네, 깔맞춤이 돼 있어가지고 더 예쁜 것 같아요. 반대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창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완벽하게 열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쪽 부분에 이제 출입구가 있는 것 같거든요.
출입구 한번 열어볼게요. 근데 출입구 열기 전에 이 보면은 지퍼 부분이 사실은 이제 빗물이 스며들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계 캠핑을 하게 되면은 이 지퍼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그 바람이 다 솔솔 들어오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의 마감 부분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따뜻하게 좀 질감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여기도 이렇게 딱 밀착이 되는 벨크로 타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한 번 더 밀착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람이 들어오더라도 여기서 끝나는 거죠.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어서 좀 더 따뜻하게 보온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오픈을 한번 해볼게요. 오픈을 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텐트들은 업라이트 폴대를 이용해 가지고 보통 이쪽을 이제 그늘막을 사용한다거나 하는데, 업라이트 폴대를 이용한 그 펼침 방식은 아닙니다. 위쪽으로 이제 오픈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를 이렇게 말아서 오픈을 해주었는데요. 면 텐트 같은 경우에는 방수가 안 됩니다. 자, 방수가 안 되는 텐트가 어디 있어요? 라고 여쭤보실 수 있는데, 네, 면 텐트는 방수가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방수 능력을 만들어 줘야 되냐? 시즈닝이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듀랑고 제품부터 해가지고 그 전에 제품까지 해서 한 5년 정도 면 텐트를 사용을 했어요. 면 텐트 사용하실 때 시즈닝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햇빛이 비치는 날 그냥 분무기로 한 번씩만 뿌려주시면 돼요. 이게 시즈닝이라는 게 면 자체가 물이 젖고 그리고 그게 마르고 그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서 시즈닝 작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좋은 날 그냥 분무기로 몇 차례 뿌려주시고 말려주시고 뿌려주시고 말려주시고를 반복을 하시게 되면 이 면 자체에 수축 이완이 되면서 면이 짱짱하게 코팅 작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텐트보다 훨씬 더 높은 코팅력으로 방수 처리가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즈닝을 잘했느냐, 요거에 따라서 방수 능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운영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수 능력이 떨어지는 면 텐트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빗물이 다 스며들면서 이 부분이 다 젖게 되겠죠. 이렇게 사용하시지 말고 요거를 반대로 감아 주시게 되면 물이 고이는 게 아니라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접어 주시게 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감아 주시게 되면 빗물이 고이더라도 바닥으로 바로 떨어질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면이 완벽하게 젖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텐트가 아직 시즈닝 작업이 완전히 안 돼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은 팁이 될 테니까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측면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텐트의 측면부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넓어요. 층고도 상당히 높아 가지고 실내를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일어서서도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넓은 공간을 갖고 있다는 게 눈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자, 이쪽 측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또 비가 왔을 때 우중 캠핑을 하실 때 빗물이 이렇게 고이지 않고 흘러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줬어요. 날개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 하계 캠핑을 하실 때도 조금 더 시원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햇빛이 비치는 경우에도 햇빛이 이렇게 투과되지 않고 이 부분을 통해서 안쪽 부분이 좀 그늘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 측면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메쉬 창이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열고 닫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메쉬 부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앞쪽에서 오픈을 해야 되는 구조였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서 창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전방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문 열면서 상대방하고 눈도 마주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측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바닥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네요. 자, 그럼 실내를 들어가기 전에 곳곳에 있는 숨은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벤틸레이션 공간이 위치해 있어요. 상부 쪽에 앞쪽 전면부하고 후면 쪽에 양쪽에 두 군데에 그 벤틸레이션이 위치해 있고요. 벤틸레이션 오픈해주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벨크로 타입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지지해서 오픈해주는 그런 형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 측면부에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죠. 좌우측 측면부로 해서 이렇게 이제 펌프를 넣어줄 수 있는, 에어를 넣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막아줄 수 있는 벨크로 타입으로 마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세심한 느낌이 드네요. 양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확인하셔가지고 이렇게 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정말 궁금하거든요. 실내 모습이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 안으로 들어가서 사이즈도 한번 확인해보고 안에 실내의 느낌이 어떤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실 텐데 지퍼는 YKK로 상당히 좋은 지퍼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퍼도 오픈 잘 되고요, 품질 마감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메쉬 쪽 하단 부분에도 약간 우레탄 재질로 돼 있어 가지고요, 약간 방수 능력도 탁월해 보입니다. 바닥으로 이렇게 밀착되는 그런 형태인데 밀착감이 확실히 들어서 이게 바람이 더 스며들어 오거나 빗물이 들어오거나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다른 텐트들에 비해서 상당히 강해 보여요. 네, 요거 한번 말아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약간 코팅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마를 때도 상당히 편한데, 요거를 말아 가지고 정리해 줄 수 있고요. 자, 일단 이렇게 실내로 들어가 봤는데요, 공간 상당히 큰데요. 천장고도 상당히 높아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제 키가 181입니다 181cm의 키가 성인 남성이 일어섰을 때도 천장 공간에 여유가 충분히 있고요. 일단 그리고 면 혼방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공간 자체가 확실히 쾌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폴리 재질을 썼을 때 그 느낌이랑은 확연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쪽에도 이렇게 트림이 묶어져 있어서 뭐 랜턴을 이용한다거나 혹은 그 밖에도 빨래를 널어도 되나요? 네, 감성용 전구 같은 거를 좀 걸어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오링을 활용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 이쪽 측면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측면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오픈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오픈을 해주시면 네, 여름철 하계 시에는 좀 더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집에서도 지금 듀랑고 미니를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듀랑고 미니 같은 제품들도 보시면은 측면 부분을 이렇게 오픈해 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특히 이제 하계 시에는 상당히 덥잖아요. 근데 면 텐트 자체가 일단 시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만 있어도 하계 시 이용할 때 상당히 시원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에 보니까 이 주머니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휴대폰 같은 거 넣거나 이 간단한 소품들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알고 계시겠지만 면 텐트가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다는 거거든요. 여름에 안에다가 예를 들어 페니터 하나만 틀어놔도 안에가 후련해질 정도로 굉장히 따뜻한 보온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 텐트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면 텐트 특징들을 잘 알고 계시면 사용을 하실 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면 텐트 이용하실 때 이 용자TV 영상을 꼭 주목하고 시청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폴리 텐트보다 면 텐트가 좋은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계 캠핑을 하실 때 안에서 이제 난로 같은 거나 이렇게 페니터 같은 거 이용을 하시게 되면 안에서 무언가 먹고 하면은 폴리 텐트 같은 경우는 물방울이 맺혀서 결로 부분 때문에 물이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이 면 텐트 같은 건 그런 건 없어요. 면 텐트는 알고 계시겠지만 이 면 자체에 흡수가 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이 흘러내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가 유지는 되는데, 그 또한 이제 시즈닝 작업이 많이 진행이 되면 방수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중에 염려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 유리한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또 하나 궁금하실 부분들이 아마 이 제품의 사이즈일 거예요. 높이 사이즈하고 폭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 천장이 상당히 궁금해요. 천장고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천장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둥을 가운데로 해가지고 확인을 해볼게요. 기둥 보니까 2000이 좀 안 돼요. 1950, 네, 1950 정도가 나오네요. 기둥 부분을 뺀다 그러면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실제로 공간을 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둥 밑으로 보신다면 1950 정도의 높이를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폭도 한번 볼게요. 이제는 여기 앉아서 장박을 하시게 되면 앉아서 생활을 하실 텐데, 이 동계 캠핑을 하신다면은 앉았을 때 느낌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앉게 되면 네, 이 정도까지 되거든요.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실제로 앉게 되면은 그렇게 불편함 없이 천장고도 머리도 안 닿고요. 딱 이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약간 편해. 베개 같은 그런 느낌이라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에어 텐트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과연 튼튼할까? 폴대만큼 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굉장히 튼튼하고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크래치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닥 부분 또한 보시면은 이게 그라운드 시트가 없잖아요. 그라운드 시트가 없는 대신에 바닥 부분이 우레탄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이제 습기가 올라오거나 우중 캠핑 시에도 빗물이 위로 올라오거나 하진 않습니다. 되게 많은 텐트들이, 그 면 텐트들이 바닥 부분들을 우레탄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레탄 재질을 쓰시게 되면은 그라운드 시트가 없더라도 바닥 부분에 뭐 스크래치가 난다거나 이런 것도 상당히 적고, 그리고 빗물로 인해서 습기가 올라오거나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적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장점이거든요. 스트레스 받거나 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내 사이즈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폭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폭을 보시게 되면 3m, 네, 3m 가량이 나오고요. 가로도 한번 볼게요. 네, 여기도 보면은 여긴 2700 정도가 나오네요. 네, 2700. 보니까 이 옆쪽으로는 3m, 그리고 앞쪽 전면 부분까지, 전면하고 후면 쪽으로는 2700 정도가 나오니까 대략 한 3m, 3m짜리 뭐 카페트만 하나 깔아도 감성적인 느낌으로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동계 캠핑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에어 텐트를 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제품은 전국에 있는 캠핑 트렁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아틀라스 하우스 에어 텐트라는 제품을 살펴봤는데요. 에어 텐트가 사실은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AS가 안 된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출시한 아틀라스 하우스 에어 텐트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AS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품을 소개하면서 텐트 걷는 건 왜 안 보여줘요? 철수하는 것도 좀 보여주세요, 이런 요청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오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철수 과정까지 포함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쿠키 영상으로 들어갈 예정이니까요, 내가 에어 텐트 걷는 것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인사 나눈 다음에 확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 텐트에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들은 저희가 차후에 캠핑 브이로그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들과 더 좋은 콘텐츠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루사. 용자TV. 일단은 팩부터 먼저 뽑을게요. 팩부터 먼저